지금 사법부가 엉망이라 한다면은 청와대는 난장판입니다. 예. 예. 청와대라고 하면은 정말 공직기강이 뚜렷해하고 국정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낼 수 있는 그런 권부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힘을 가지면 그만큼 절제를 하면서도 국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게 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하고 수석 비서관하고 서로 지금 어떻게 보면 맞짱을 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있을 수가 있나요? 신현수 지금 민정수석이 나 하기 싫어 사표 내불고 지금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휴가 떠났거든요. 휴가 중이죠 지금. 그 사표 내도 계속 안 받아주고 안 받아준 건 좋은데 안 받아줬으면 신현수 수석의 말대로 검찰이 인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주면서 또 사표를 안 받아주니까 신현수 수석이 중간에서 이거는 뭐 완전히 낀 돌이죠. 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하고 22일 날 무슨 인사위원회인가요? 그게 열린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도 이미 다 끝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 인사위원회 열려가지고 중간 간부 인사가 뭐 열려가지고 사실은 부차장, 부장, 차장 검사. 우리 시청자들은 차장 검사가 미친지 아는데 부장보다 회사하고 다르죠. 회사하고. 회사하고는 좀 달라갖고 사실은 검찰의 허리들 아닙니까? 어디든지 진짜 일하는 사람, 일꾼. 허리가 중요해요. 허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사람도 지탱을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인사도 벌써 안을 다 방탄 인사 안을 짜놨다는 거예요. 박범계가. 신현수 입장에서는 검찰 고위 인사에서도 패싱을 당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다가 뭐 어떻게 얘기할 거리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박범계 장관이 그때 들었을 때 고 교수님이 추미애 장관보다 낫지 않겠냐.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흉내는 내겠지만 근데 정확하게 들어맞아 버렸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만히를 펼 이제 때가 됐는데 그건 뭐 좋은데 신현수 수석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압니다. 뭐 아주 뭐 검찰이고 법원 판사였으니까 그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이런 관계는 아니지만 연수원 뭐 다닐 때 보면 사람이 참 점잖더라고요. 점잖고 이랬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아마 민정수석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밑에 사정비서관을 사정비서관이었죠. 그래서 사정비서관 서로 간에 이렇게 아주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고 이번에 사실 그 신현수 수석을 할 때 이때까지 사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하고 처음입니다. 그렇죠. 김조원, 뭐 조국 전부 다 그 김종호 이 세 사람이 했는데 전부 다 검찰 출신 아니죠. 뭐 법학 교수 출신이고 뭐 두 분은 이제 카인가 뭐 거기 출신이고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 그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검찰에서는 기대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신현수 수석이 올 때 이때까지 비정상화된 검찰을 갖다가 이제 정상화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왔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신현수 수석의 말대로 제가 이제 뭐 정치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신현수와 그 반대되는 거의 대립은 조국파와 비조국파의 대립으로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광철인가요? 이광철 비서관하고 그다음 그 나이는 조국 장관을 갖다가 옹호하는 쪽이고 신현수 수석은 반은 아니지만 비조국파였다. 그러니까 조국은 쉽게 이야기하면 반검찰입니다. 그렇죠. 검찰을 힘을 빼앗는다는 거고 신현수 수석은 검찰을 그렇게 죽여버리면 안 된다. 검찰을 비정상적으로 추미애 때 인사도 이루어지고 사실은 망가졌으니까 어느 정도 정상화시켜야 한다. 일종의 온건파와 강경파 간의 대립이라고 그래서 그 결국 온건파와 강경파고 검찰 개혁파, 자기들이 주장한 대로 합시다. 개혁파와 반개혁파의 대립이었어요. 신현수 수석이 검찰을 정상화시킨다는 말을 대깨문들은 반개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봤겠죠. 그리고 신현수 수석이 들었을 때 만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딴 데로 인사 전보시키고 그다음 심재철이죠. 남부지검장으로 보내는 거 이런 걸 좀 막았다면 이게 검사들은 좋아하지만 청와대는 싫어요. 조국 파도 싫어할 거고. 그래서 대통령도 짜증을 냈다는 할 수 있죠. 아니 이성윤이가 지금 맡고 있는데 자기 그거 빼면은 나 죽으라는 얘기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신현수 수석은 합리적이고 있죠. 사람이 뭐 점잖다는 게 그 뭐 이런 어떤 이념과 관계 없지만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 합리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 검찰이
그러니까 조국 추미애를 거치면서 너무 망가졌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 여권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중대범죄수사청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신현수 수석 반대했습니다. 예. 이걸 할 때 검찰은 진짜 그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껍데기만 남은 검찰이 돼버리거든요. 기소권만. 그래서 신현수 수석이 반대하니까 이 조국 라인 쪽에서 신현수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완전 허수아비 만들든지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는데 좋은 방법이 지금 여기서 나가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안 그래 윤석열 하나만 지금 그 대통령하고 척을 져도 힘드는데 신현수 수석까지 나가면 4월 7일 재보선 여기서도 타격이 있을 것이고 신현수는 좋아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네, 그렇다고도. 그러다 보니 검찰이 좋아하는 사람 많다 보니까 스스로 나가게 해야 된다. 그 좋은 방법은 패싱하는 거. 그럼요. 물 먹이는 거라고. 자리에 앉혀놓고 바보만. 그림자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으로. 예, 가오마도 뭐 그러니까 얼굴마다. 신현수도 바로 직전에 그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서 이게 권력의 행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점잖다고 해서 그걸 모르는 게 검찰에 오래 있었고, 그다음 사정비서관 했고, 그래서 뭐 최고 엘리트인데. 그래 신현수는 처음은 다 아는 거죠. 감으로 알았죠. 아 이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있어봤자 들러리 서는 거에 불과하고 결국 얘들이 할 건 다 하고 나는 이름 빌려주는. 그렇게 돼. 예. 물론 이름도 뭐 빌려줄 틈도 없었어요. 바로 이광철 통해서 인사한 다 올라가고. 그래도 외적으로는 그렇죠. 신현수가 그대로 있으면은 신현수가 오케이 된 걸로 해갖고 자기 이거 오케이 안 된 건 다 알려졌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니 가만히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으면 그렇죠. 말 한마디 사표 안 냈으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신현수 수석으로서도 그래서 이번 22일 날 휴가 돌아와가지고 과연 그 사표 수리를 갖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지금 극구 만류하고 있다. 왜냐하면 가오마담으로 써야 되는데. 신용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써야 되는데 누가요? 만류하는 신용. 그러니까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렸는데도 그러니까 나갔다고. 나가면 좋고 스스로 안 나가도 예? 안 나가면은 그 또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고민되겠지만 여하튼 그 신현수 수석이 20일 날 돌아와 가지고 이 사표 수리 여부 이게 과연 검찰 지금 중대범죄수사청 문제 이런 거하고 그다음 차 부장 검사 예. 그 인사하고 어떻게 되느냐 조금 그 갈림길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사실은 어느 정권이든지 초중반만 가도 이런 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대통령, 네. 그것도 국가 원수가 하는 인사고 또 만류까지 했다는데 사표 내고 내팽개치고 휴가 갔다. 예. 이건 있을 수가 없죠. 또 그런 부분은 외부에 안 알려지고 조용히 정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정권 말기에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대개 정권 말기에 가면은 부정부패, 뭐 비리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무너져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걸 다 막아놨기 때문에 자기들 내부에서 그런 사안을 놓고 서로 강원파가 대립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닌가. 저는 그 뭐 그런 면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인사의 난맥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또 드러났다.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란 참 중요한 자리고 검찰과 이게 청와대를 연결고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신현수 수석을 했다는 거 있죠. 이걸 왜 했을까? 예? 신현수 수석이 뭐 어떤 사람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저기 사정비서관으로 있을 때 민정수석 아주 매일 보고하고 보고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 이후로도 뭐 대통령하고 소주 한잔 하는 사이라는 뭐 거 이야기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여기에 대해서 신현수 수석을 드렸으면은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걸 갖다가 주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마담으로 들여는 놨는데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하고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소리 나는데 그러니까 이걸 누가 그 신현수 수석에 대해서 좀 드리라고 좀 조언을 하는지 그리고 안 그러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전국을 보는 눈이 지금 거의 마비됐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전국 운영을 합니까? 아까 고 교수님 말씀대로 있죠. 청와대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있죠. 이게 밖으로 잡음이 나가면 국민이 불안해요.
그렇죠.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기둥이 흔들리는데요. 청와대는 진짜 각 부서 간에 잡음이 일어날 때 컨트롤 타워로서 있죠. 서로 조정해주고 잡음이 안 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그런 역할을 할 청와대 내에서 잡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신현수 수석을 청거한 사람, 그 다음 신현수 수석의 청거를 갖다가 받을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아니 청구고 뭐고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고 자기가 본인이 픽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문제죠. 네. 대통령이 어떻게 신현수 수석이 어떤 그 검찰 출신이니까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못 하고 지금 그 법무장관이 계속 검찰 출신이 안 돼가지고 계속 검찰하고 삐걱거린다는 생각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신현수 수석을 해가지고 검찰하고 조금 기름칠 하듯이 좀 그 삐걱거리지 말고 돌아가라고 임명한 거예요. 근데 검찰 출신이 오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정상화라는 게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우리는 박상기 장관은 제외하더라도 추미애, 조국 이런 거 지내오면서 이게 검찰 출신이 아닌 장관이 왔을 때 많이 지금 문제가 생긴다는 걸 봐왔습니다. 그래서 신현수 수석을 들였으면은 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이게 이제 대통령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검찰을 정상화시켜야겠다. 너무 척을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인 걸로 우린 봤거든요. 아니 기자회견 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기자회견 안 들었지만은 그때도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고 국민들한테 혼란을 끼치더라도 송구한데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 간의 원활한 협조 관계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안 들었는데도 예. 신현수 수석을 들인 걸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 정도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고 있죠. 대통령 생각하고 이 친조국파 또는 검찰 개혁파하고 있죠. 생각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소리가 나는데 저는 어쨌건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만일 신현수 수석이 물러가가지고 좀 더 친조국파가 되고 또 민정수석으로 들어오고 이러면 있죠. 검찰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이분들이 이제 1년 정도 남았잖아요. 예. 거의 마지막 어떤 최악 그 젖먹던 힘까지 쓴다 그러면은 후에 나라가 그 잘못되고 이런 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신현수 수석이 저는 있는 게 좋은데. 저도 그렇게 보는 네. 편인데요. 신 수석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그러니까요. 봐야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있기가 힘들지 않을까. 사표를 3번, 4번 낸 사람이 말린다고 있다는 거 그것도 또 창피해요. 그것도 이상하죠. 그게 말이 안 났으면은 예. 내부에 조율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거라 이래가지고 하면 뭐 국민들이 모를 때는 좋은데 이미 사표 낸다고 지금까지 책도 몇 권 싸고 했는데 또 다시 앉아 있고 이건 좀 좀 아니다. 결국은 뭐 신현수 수석이 물러간다고 하는 경우 지금 한 달 조금 넘어서 물러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임기 말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아주 치명상을 입히는 치명타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이죠. 현실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신수석이 오면서 사법권 검찰도 정상화되고 또 법무부와의 관계도 좀 원활하게 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외양으로 보면은. 그런데 지난번 검찰 고위직 인사도 자기 패싱해버리고 사실 뭐 신수석만 패싱한 거 아니라 윤석열도 패싱 당했고 또 패싱 이번에 이제 중간 간부 인사도 또 패싱 당하고. 그러면 윤석열은 가만히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잖아. 이 침묵을 지킬 때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석열이가 이렇게 만약에 가는 경우 윤석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5개월 남았네요. 5개월이라고 또 실질적으로는 한 2달 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4월 재보선 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5월 되면 후임 총장 내정이 되는데 그런데 윤석열로서는 검찰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었고 자기 혼자 열심히 싸웠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검찰 이렇게 망가뜨리고 나갔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중대 선언을 한다 뭐 이런 소문까지 좀 나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예.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이 지금 이성윤 예. 검찰총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성윤을 만들려고 하는 네, 거죠. 이성윤 만들게 하면 지금 윤석열 총장은 지금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불신이 엄청나거든요. 예. 그 여러 가지 사건 그 결재 깔아뭉개고 있고 기소하라는 기소도 안 하고 그다음 무혐의 난 건 무혐의 결재도 안 하고 예. 좀 더 수사해봐라 뭐라 그러더라 포렌식 기술이 발달하면 나중에 그 저 무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예. 그런 거 볼 때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을 볼 때는 저 사람이 과연 검사인가 이런 생각까지 할 겁니다. 그 이번에 인사에서도 차장들 다 날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사표 좀 냈으면 좋겠다. 저 태도를 결정해라 했던 저기 차장 검사들, 예. 그다음 부장 검사 다 날라가 지금 간다는 건데. 아니 양석조 전에 그 반부패 강력부의 선임 연구관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사람이 이성윤한테 그 어디 가가지고, 상가에서 예. 당신이 검사냐고 검사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때 반부패 강력부장 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게 저는 이성윤 지검장을 전혀 모르지만은 법조인들이나 일반군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검사라기보다는 정치인이다. 예. 진짜 법복을 입은 검사다. 정치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윤석열 총장으로서도 있죠. 윤석열 총장은 지금 와서는 검찰을 지키는 게 자기 자리보다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중대범죄수사청 이야기 나오고 쭉 할 때,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이 하는 행태 이런 걸 보고, 그 다음 청와대 그걸 볼 때, 여기서 자기가 7월에 그 검찰총장을 그만둘 때, 검찰은 정말 무너질 수 있겠구나. 이성윤이 들어오면은, 네. 이거는 완전히 무슨 그 청와대 기동대 비슷한 그렇게 되죠. 검찰이 된다. 아까 그래서 제가 윤석열 총장이 중대 결심한다고 그랬는데, 만일 한다면은, 윤석열 총장은 개인이 무슨 정치를 하려고, 대통령 출마하려고 중대 선언한 게 아니고, 근데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주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농개가 네. 진주 난강에서 일본 그 적장을 껴안고 뛰어내린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이성윤은 안 된다. 다 같이 사퇴하자. 예. 동반 사퇴하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도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많을 겁니다. 알고 있죠. 예. 왜냐하면 인사권자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다 골이 모이는데 대검의 검찰총장이 그런 걸 모르겠습니다. 이성윤 저 검사장이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이렇게 순결하게 살아왔다고 그러던데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 교수님한테 처음 말 들었지만은 윤석열 총장이 어떤 일을 할지 참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